이재명 할배가 양도세 50억으로 간대요. 그게 빅뉴스랍니다. 어제 새벽에 봤거든요. 자, 오늘 무슨 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아침부터 정치 이야기, 첫 스타트부터 그러면은 좀 꼴꼴하니까 먼저 증권, 오늘은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자사주, 소각, 관련주, 매매 전략 그러는데 자사주 1%대는 괜찮지. 근데 그 이상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소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법화된 것 같아. 내가 봤습니다. 자, 한번 보자. 와, 역대 최고 보인다. 코스피 3,300 넘을까? 그러는데 과거에 2021년도에도 코스피가 3천 한 번 넘었었죠. 코로나 때. 문재인 때 돈을 확 풀어가지고는 그때 넘었었지. 어, 그때 올랐던 종목들 아직도 비리비리하지. 어떤 주? 식품주. 그때 뭐 대하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대북주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식품주가 들어갔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때 오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농심 전부 다 100만 원씩 넘어갔었어. 한번 찾아봐봐. 2021년도. 아무튼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는 6일 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3,300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요. 연중 최고치는 물론 사상 최고까지는 아니지만은 3,300을 갱신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요즘은 뉴스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잔뼈가 굵어져 가지고는 뭔가 내가 조금 미스 되게끔 읽었으면은 그걸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 가지고는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내가 보여서 그대로는 아니잖아. 자, 한번 계속 또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전날 코스피는 40.46포인트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기록한 연중 고점과 불과 1%도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며 2021년 6월 장중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비교해도 2% 정도 낮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분이 이재명 할배 만나가지고는 민생 지원 차원으로 해가지고는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를 100억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세게 부른 거지. 그래가지고는 50억으로 하는 걸로 아마 곧 발표하지 않을까. 어제 비슷하게 발표는 했던 것 같아. 아무튼 또 쭉 읽어보면은 국내 증시는 지난 한 달간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맞물리며 점차 상승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는 최근 6일 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3.72 상승했으며 외국인이 1조 8,385억 원 그리고는 기관이 1,46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요. 봐봐, 외국인이 안 사면은 의미가 없잖아. 기관은 겨우 해봐야 1,468억 원이고 외국인이 1조 8,385억 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지. 짠, 짠. 그리고 또 쭉 읽어보면은 법인 개인이야. 법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야. 개인은
2조 5천억 원이야. 매도를 했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IMF 어쩌고 저쩌고 우는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번에는 제목을 그런 공포성의 제목을 던지고 하니까 전부 다 팔아제꼈던 거지. 저러고 있다가는 외국인 또 사는 거야. 그럼 또 쭉쭉쭉 올라가. 그러면 우와 오르는가 보다 하고는 또 개미들 또 사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는 와 개미들 샀네 팔아야지 하고 또 파는 거야. 그러고 물리고 물고 막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도 참고 기다려. 그러고 나면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중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샀던 금액보다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자, 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같은 기간 증권주를 추종하는 KRX 증권 지수는 10.48% 급등했고 KRX에서 반도체가 8.59%, 그 다음번에는 정보 기술은 7.76, 역이 아니라 7.70, 지수도 상승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 암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네요. 어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씩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은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또 쭉 보면은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올랐고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 그러네요. 여기 쭉 보자. 그 다음번에 또 아무튼 뭐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를까요? 만만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다. 뭐 고고고 우상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주식장은 뭐 대충 읽었고 정치 부분을 보면은 경제 부분이 보이니까 정청래가 또 보이네. 요즘은 보고 있으면은 정청래가 대통령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인지 아이러니하다니까. 정말 정청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정청래 무리만 없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도 않았다니까. 정청래 그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보이니까 그런 거야. 젊었을 때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6권을 배포를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호기심에서 그냥 거기서 끝났냐 하면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은 호기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좀 빠져 있다라는 것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하게 색깔은 드러내 보여지는 건 없지만은 완전하게 근데 서서히 조금씩 드러내 보여지고 있잖아. 기재부터 해서 검찰개혁도 분명히 이재명 할배가 대화로 토론을 하고 그러고는 뭐 협치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하게 혼자서 독불 장군식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검찰청 폐지도 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70 몇 년 만에 78년 그러던가 검찰청 폐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나는 저렇게 하는 게 꼭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 안 했다면 아 그런가 보다. 새로운 체제네. 한번 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저 애들은 과거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호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런 종북주의자 애들이 그런 세력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찜찜하다라는 거지. 지금도 찜찜해. 새벽에 먹방 뉴스 하면서 라면 먹방 뉴스 하면서 누군가랑 잠시 채팅 음, 대화를 했는데 소통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한 번씩 이야기는 했잖아.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런데 완전한 공산주의를 못 느껴서 그런 거야. 완전한 공산주의를. 완전한 공산주의를 알면은 아니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가진 나라들은 다 망했는 거야. 다른 유럽 국가도 사회주의에 뭐 공산주의 뭐 복지를 겸한 뭐 등등 그렇게 하지만은 다 보면은 만족도가 크다라기보다는 불만족도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돈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은 저기 뭐야 김밥 한 줄에 3,000원, 3,500원, 4,000원 그러면은 와 비싸 비싸 이러는데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 근데 90년도 후반에 내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선릉역 앞에 김밥 만들어 가지고는 호일에 싸 가지고는 한 줄 팔았거든요. 그게 얼마에 팔았는데 1,000원이야. 그때 최저시급이 얼마였는데 한번 찾아봐봐요. 1,500원인가 1,600원인가 그래. 근데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최저시급이 10,000원이야. 그러면은 김밥 한 줄에 얼마가 되어야 적당한 가격이겠어요.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대의 최저시급에 따른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어. 지금은 그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면 싸다라는 느낌 들지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그 다음에 90년도 후반때 그때는 그 1,000원이 비싸게 느껴졌었거든. 그때도 그랬어 서울에는. 그러면 서울에 김밥 한 줄에 뭐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으니까 얼마가 되어야지만 적당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계절의 특정 품목만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내가 그렇게 뭐 쓸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과거 최저시급에 따른 물가 생각하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과거에 핸드폰 뭐 30 몇만 원씩 그렇게 했잖아. 2000년도 초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최저시급 한번 생각해봐봐. 그렇게 따지고 지금 최저시급 생각하고 따지면은 핸드폰 가격하고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것 같아. 비싸다 비싸다 누구는 그러는데 그 비싸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렇다는 거지. 입안에 거 다 먹고 자 또 한번 볼게요. 쭉 보면은 어제 읽었던 이야기야.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올라온 게 거의 없어. 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정부 100일 그래가지고 특검, 개혁, 입법, 뭐 관세, 파고속, 한미일 협력 다지기 등등 쭉. 그래서 속보가 하나가 있네. 구금 한국인 전세기 미국 현지서 10일 오후 2시 반 전후 출발 그러네요. 이거는 보니까 얘들이 B1, B2 비자를 받았더라고. B1, B2 비자. R-1 비자를 받았으면은 무관했을 건데 B1, B2를 받아가지고는 돌아온다라는 거지. 전세기를 타고. 자, 아무튼 뭐
그래도 관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겠지. 옛날에 왜 미국의 노예들 보면은 밑에 발목에 쇠고랑 차고 손에 쇠고랑 차고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랬잖아. 그거 보니까 그 애들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썩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 기분은 안 좋더라. 굳이 발까지 그렇게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망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는 그런 좀 모멸감 느끼시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또 쭉 한번 보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나는 이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이 조국혁신당이 이런 당은 나는 해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어째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냐? 양심도 없지. 성추행은 뭐라 그러더라? 뭐 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랬나?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진짜 짜증난다 싶더라니까. 여기 보면은 성비위 논란의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조국 단수 추천 그러거든요. 여기 쭉 보면 뭐지? 그런가 보다. 아, 국민연금은 진짜 다 오늘 며칠이야? 10일. 딱 시간 맞춰가지고 싹 빠져나가네. 아, 정말. 아니 뭐냐면은 금방 돈 빠지는 게 딱 보여지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9일 결정을 했다.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가 모두 물러난 사태가 되려 조국 체제 복귀를 당긴 발판이 된 모양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저러냐라는 거지. 그냥 저 당은 해체가 답인 것 같다. 난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해체가 답인 거야. 세금 아까워, 세금. 예? 자기네들 당비도 있겠지만은 일정 금액 보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아깝다니까. 해체가 답이야. 해체가 답이다. 또 쭉 읽어보면은 조 원장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당이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당에서 저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당은 해체가 되고는 그 당 대표하고는 더 이상 정계는 못 들어서게끔 발을 못 디디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난 그런 생각이야. 어떻게 개개인이 불륜이 있어도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데 당에서 저런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면 당 자체가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끌어안으려고 저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 해체가 답이다. 조국 혁신당은 해체가 답이다. 다들 더불어민주당도 해체 그러는데 조국 혁신당 저 정도 당은 그냥 해체가 답인 거야. 더불어민주당도 해체가 답이라고 그러는데 조국 혁신당은 해체가 답이다. 그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막 거품 물겠다.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댓글 채팅창 그러면 어쩌고 아씨 그러면서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하다니까. 저 봐봐. 저 이중적인 성격. 장동혁과 악수한 다음날 정청래 국민의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이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렇게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진 정청래 같은 무리들을 척결하자라는 거야.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자기
정청래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종북들 마인드 속에 있는 그 체제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저런 정청래를 어떻게 척결하자라고 싶어서 계엄을 한 거야. 왜? 쟤들은 종북이야.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종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꾸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왜 자꾸 북한 이야기 꺼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부터 쟤들은 낙인 찍혔던 애들이야. 대학 시절부터. 그래가지고는 아니라니까. 진짜 북한 체제로 만들 수도 있어, 쟤들.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흑백 논리에 관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선동이 되어진다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동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읽은 계엄이 안 좋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들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았다라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야. 공산당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윤석열 내가 지지 안 하지. 저 쉐이가 놀았나 이러면서 깜빵에 쳐넣어 이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공산주의로. 사람들은 지금 잘 못 느끼는 거야. 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그래도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지. 범위가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많이 품어져 있다 이러면은 자본주의가 조금씩 서서히 희석이 되고 그다음 공산주의가 점점 비대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얘들이 대주주 양도세 50억에 준한 거 보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내가 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보수가 답답하니까 진보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진보 속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속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장동혁과 악수한 다음날 정청래 국민의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그러잖아. 이 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는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래. 그런데 진짜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저 사람이 지금 내란을 부리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저들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고 정청래 씨. 정말 답답하네. 우리는 정청래 저 사람이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혼자서 계속만 윤석열을 옹호하면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뒤통수 대고는 지 욕하는 걸 모르고. 물론 나의 뒤통수 대고 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보이잖아. 이제 쟤들이 점점 색깔을 보이고 있잖아. 정말. 여기 보니까 연설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 언급했고 협치라는 표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웃으며 악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대야 강공
모두로 돌았었다고요. 정청래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저렇게 있으면은 공산주의 되는 것이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 독재 자꾸 그러면서 몰아붙이지 말라고. 요즘 박찬대 나오는 거 봐요. 참 박찬대 나오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래, 박찬대는 이재명 편이야. 쟤 정청래 이재명 편이니까 아니라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본인이 하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민생을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청래 저 사람은 정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그런다니까. 이재명의 생각일까?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의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재명의 생각이다. 아니, 이재명의 생각은 아니야. 예전에 문재인이 한 말도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의 생각은 아니야. 내란 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정신. 과거에 전두환 때는 저런 애들이 깜빵을 갔었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깜빵에 가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라는 거야. 완전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나는 정청래가 싫다. 나는 정청래가 싫다. 저 사람은 타협이 없어. 마인드 자체가 틀리지.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6권을 배포한 애야. 자기 뭐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볼 수도 있지만 총학생회장들한테 6권을 배포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한 거야. 이제 종료할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새벽에 한번 방송을 돌렸거든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